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 131강은 세 번의 결혼과 9번의 장원급제, 율곡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사임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원급제했을 때 의사와 여기는 이제 구도 장원궁이라고 하는 그 책이 표지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아버지 이원수와 신사임당 사이에서 태어났죠. 또 이원수 아버지가 외도를 합니다. 우붓 어머니 권씨가 이게 술 주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아주 잘 모셨다는 이야기. 율곡이 이제 세 번의 결혼을 하게 된 그 배경, 또 태계 이황과의 만남, 9번의 장원급제, 이렇게 영상 꾸며봤습니다. 율곡 이인은 조선 정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서 동어문답, 인심도심설, 성악지묘 같은 책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19살 때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하산함으로써 나머지 생애를 유학에 전념했죠. 9번 가거를 치렀는데 모두 장원으로 급제해서 구도 장원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병조판서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선조임금에게 심우욕조와 10만 양병서를 이러한 개혁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율곡이인은 외가인 강릉 주컨동 오죽헌에서 이원수와 신사임당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임당이 율곡을 낳던 날 흉룡이 검은 용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들어와 서른을 꿈을 꿨기 때문에 아명, 어렸을 때 이름은 혈룡이다. 그리고 율곡에 태어난 그 방 이름을 몽룡실이라, 여기 제일 오른쪽 방입니다. 오죽헌 가운데서. 이후에 아버지 친가가 있는 경기도 파주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곡은 신동이라 불렸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말과 글을 깨우쳤으며 33살 때 글을 깨우치고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의 흉내낼 정도로 천재였다고 합니다. 4살 때 중국의 역사책 사략의 첫 권을 배웠는데 스승보다도 그에 대한 토를 더 잘 달았다고 합니다. 8살 때 파주 율곡리, 여기에서 이제 율곡이라는 호가 나왔죠. 화석정에서 8세 부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이 탁월했는데 그 내용이 숲속 정자의 가을님이 늦으니 시인의 시상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13살 때 진사 출시 합격하고 29살 때까지 생원시와 식년문과에 모두 장원으로 급제해서 거리에서 아이들까지 구도 장원궁이 지나간다고 존경의 눈으로 쳐다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극한 효성과 형제 우애인데요. 5살 때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병에 들자 율곡은 외할아버지 사당에 들어가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의 행방을 몰라서 찾던 가족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탐복을 했다. 그런 얘기죠. 11살 때 아버지가 또 병에 들자 율곡은 칼끝으로 팔을 찔러서 피를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 요즘에 이런 일은 큰일 나죠. 16살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사망한 후에 파주 자기 친가죠. 장례를 지내고 3년 동안 심유사를 했습니다. 첫째 일식 죽자 그 큰형수와 조카를 잘 보살펴 주었고 벼슬을 하지 못한 둘째이 율곡을 마구 부려먹는 장면을 보고 율곡의 제자들이 선생님 신분으로서 그것은 지나친 공손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자 율곡은 부영 앞에 벼슬의 지위가 무슨 상관이냐? 부영 앞에서 지나친 공손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율곡의 아버지가 이원수인데요. 율곡의 외할아버지 신명화, 신사임당 친아버지죠.
신명화에게 이원수를 소개한 사람은 이원수의 당숙벌인 이행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좌의정이 됩니다. 이행과 신명화는 함께 공부한 사이로서 이행의 추천을 받아서 이원수를 사이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때도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이런 주위에 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신명화가 이원수를 선택한 까닭은 딸 사임당 때문이었습니다. 딸 사임당의 예술가적인 기질을 잘 알고 있었던 신명화는 어떤 인물이 자기 딸의 그 소질을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가 적임자였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이원수는 내내 벼슬을 못하다가 쉬운 살에 겨우 음직으로 조상의 음덕으로 수음판관이라고 하는 종오품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통독난까지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딸의 배필로서 적임자라 이렇게 본 거죠. 나중에 이제 이원수는 형제 정승인 이기와 이행의 이제 오촌 조카인데 벼슬이 낮았던 이원수는 승진을 위해서 당숙인 이기 문화를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이때 신사임당의 권고로 출입을 끊었는데요. 과연 신사임당의 예언대로 이기는 권력을 남용하고 을사사에 감담한 그 죄로 관작을 살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율곡이 25살 때 아버지마저 사망을 하죠. 여기는 이제 을사사화가 일어난 그 배경. 율곡하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 사이는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또 율곡과 형제들은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본래 이원수의 가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세가 강했던 신사임당과 결혼한 이원수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콤플렉스를 느낄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또 엄청난 인물인데다가 아들 율곡도 대단한 인물이어서 아버지로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허송세월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신사임당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율곡 신사임당 초상하고요. 어머니 신사임당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율곡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 역시 매우 총명했다고 하죠. 외할아버지였던 그 신명화는 그 진사였는데 조광조 등과 가까이 지내다가 김효사화 때의 의리를 지켜서 이제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효사 때 조광조가 이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대신에 여러 명의 딸들에게 유교와 성리학을 가르친 거죠. 신사임당의 오랜 병환과 죽음은 율곡에게 심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몰아왔고 이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다가 아마 이 3년 심효살이 끝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이제 승려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효살이하고 불교. 그래서 이제 승려들 사이에는 생불이 출현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때 입상 경력은 동인과 윤유, 윤선도 등의 남인들로부터 사상 공세를 받는 빌미가 됐다는 거죠. 율곡은 인간 생사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불교가 유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고 입산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율곡의 나이 20살 때인데요. 그리고 율곡은 유교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타파하겠다는 다짐으로 자격문을 썼는데 대강 내용이 뭐냐면 공부는 너무 느긋하게도 너무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된다. 죽은 뒤에나 끝날 뿐이다. 이러한 이제 스스로 이제 깨우치자는 그런 문구입니다. 아버지 이원수의 외도 어느 날 남편 이원수는 주막집 여인 권씨와 딴 살림을 차립니다. 자연히 부부 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신사임당도 금강산에 들어갔다 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의를 두고 동인과 남인은 율곡 이의는 물론 사임당도 불교에 기이했다면서 정치 공세를 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신사임당이 예법과 자녀의 교육을 들어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남편이 재혼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은 신사임당이 죽은 후에 이혼수는 권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그랬죠. 바람난. 온후하고 자상한 신사임당 어머니와 달리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은 권 씨는 빈 독에다 머리를 쳐넣고 큰 소리로 울거나 노끈으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율곡이 가출할 정도인데요. 관계가 원만치 못한 부모를 본 율곡의 입장에서는 평생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 않았을까. 여기는 전국 4대 사찰 중에 하나인 금강산 고성 건봉사입니다. 의붓어머니 권씨와 율곡, 신사임당이 죽은 후 율곡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권씨인데요. 조금만 비위가 거슬려도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그랬습니다. 율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공손하게 앉아 마음을 풀도록 애원을 하고 이 계모는 아침 해장술을 들고 나서야 일어났는데 율곡은 항상 약주를 따뜻하게 데워서 권했다고 합니다. 율곡의 정성에 감동된 이 계모는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었고 율곡이 자기보다 먼저 죽자 3년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그 율곡이 어떻게 세 번의 결혼을 했을까요? 율곡은 20살 봄에 한성시, 이제 한성 오늘날 서울이죠. 여기 이제 과거에 첫 관문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21살 때 5살 아래인 성주 목사, 말하자면은 그 관찰사 아래 직분이죠.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노씨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를 소실로 받아들였는데 김 씨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하자 이 씨를 맞아서 이제 이 씨에게서 아들과 딸을 낳고 그러고 나자 이제 둘째 부인 김 씨도 생산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이황과의 만남인데요. 22살 봄에 성주, 오늘날에 이제 그 참외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성주의 처가에서 강릉 가다가 도산에 있는 퇴계를 방문했는데 이때 퇴계는 58살의 원숙한 노대가였고 율곡은 23살의 홍안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학문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퇴계는 율곡의 박학함을 칭찬하면서 율곡이 돌아가자 제자 조목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율곡이 찾아왔다네. 사람됨이 명랑하고 시원스러울 뿐 아니라 견문도 높고 우리 쪽 학문에 뜻이 있으니 후배가 두렵다. 후생과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자의 말씀이 참으로 옳지 않은가. 이런 내용으로 써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후생과이라고 하는 것은 논어 자한편에서 공자가 한 말로 나중에 올 사람이 어찌 지금 사람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이 40이나 50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리 두려워할 게 못 된다. 여기에서 두렵다는 말은 두렵지만 존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율곡이 학문에 뛰어났다는 것도 물론 그 뜻이 있지만 오히려 퇴계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 그걸 나타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청출어람, 청어람이란 말이 손자편에 나오는데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빙수위 지이 한호수 얼음은 얼음은 물에서 나오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말하자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를 우리가 이제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9번의 장원급제인데요. 13살의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고2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6살이 되자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 됐고
22살 겨울에 별시 임시로 보는 문과 출신인데요. 천도책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서 장원급제합니다. 이때 시험관이었던 정사련과 양흥정은 우리는 여러 나라 애써 생각해야 할 문제를 짧은 시간에 이토록 훌륭한 답을 써냈으니 과연 천재로다 이렇게 감탄했는데 훗날 이 논문이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명나라 학자들까지 놀랐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어쨌거나 13살부터 29살 사이에 9차례 과거에 장원을 함으로써 구도장원공이라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 조선 정기학자이자 문신이고 선조에게 심의육조와 10만 양병설 등 계관을 올린 인물이고 강릉 오죽헌에서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의 결혼이죠. 노씨, 김씨, 이씨. 태계 이양과의 만남, 후생 과외란 말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여기는 이제 그 율곡 이염, 이지스 구축함인데, 1000km 밖의 해상과 공중의 표적, 천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해군의 막강한 전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규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